기침 한번 했을 뿐인데 속옷이 축축해질까 봐 몸이 먼저 굳어본 적 있으신가요? 밖에 나가려고 옷까지 다 입었는데 갑자기 기침이 나오면 괜히 불안해지고요. 버스 타기 전에도, 시장에 가기 전에도, 친구들과 밤 약속을 잡기 전에도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또 새면 어떡하지? 68세 정미 여사님도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시장도 잘 다니고 친구들과 점심 약속도 즐겁게 나가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침을 하거나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거나 갑자기 웃을 때마다 소변이 찔끔 새는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런가 보다. 여자들은 원래 이런 일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움츠러든다는 겁니다. 외출할 때마다 화장실 위치부터 찾고 긴 길은 피하게 되고 밝은색 바지도 잘 못 입게 됩니다. 친구가 만나자고 해도 괜히 핑계를 대고 미루게 됩니다. 정미 여사님은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내가 작아지는 기분인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이 말이 남의 얘기처럼 들리지 않으신가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오늘, 편안한 내일을 응원하는 채널 건강똑똑입니다. 오늘 주제는 요실금입니다. 특히 기침할 때 찔끔 새는 불편, 외출이 두려워지는 마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실금은 여성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오해까지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혹시 선생님도 이런 일이 있으신가요? 기침할 때 소변이 살짝 샌다. 웃다가 순간적으로 당황한 적이 있다. 계단을 내려갈 때, 운동할 때, 무거운 물건을 들 때 불안하다. 외출하기 전에 꼭 화장실을 두세 번 간다. 소변 패드나 여분 속옷을 챙기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또 남자 선생님 중에서도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참기 어렵거나 소변 본 뒤에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불편은 부끄러워서 숨기기 쉽습니다. 가족에게도 말하기 어렵고 병원에 가자니 괜히 민망하고 혼자 검색해 보다가 더 걱정만 커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실금은 내 뜻과 상관없이 소변이 새는 불편을 말합니다. 그 안에는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기침하거나 웃거나 힘을 줄 때 새는 경우가 있고요. 갑자기 소변이 너무 급해서 화장실 가기 전에 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두 가지가 같이 섞여 나타나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은 어렵게 나누기보다 선생님들이 생활에서 바로 느끼는 장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기침할 때 왜 소변이 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둘째, 요실금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오해를 풀게 되실 겁니다. 셋째, 집에서 무리 없이 시작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생활 습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건 겪어보지 않으면 정말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불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에게는 하루 계획이 다 틀어집니다. 아침에 옷을 고를 때도 신경 쓰입니다. 외출 가방을 챙길 때도 마음이 바빠집니다. 차를 오래 타야 하는 날이면 출발 전부터 몸이 긴장됩니다. 손주 운동회에 가고 싶은데 화장실이 멀까봐 망설여집니다.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다가도 크게 웃는 순간 몸이 움찔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사람이 활동을 줄이게 됩니다. 몸이 불편해서만이 아닙니다. 혹시 남들이 알까봐, 혹시 냄새가 날까봐, 혹시 실수할까봐 마음이 먼저 지치는 겁니다. 선생님, 이건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신호를 알아차리신 것만으로도 이미 한 걸음은 잘 내디디신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쉽게 말하면 방광과 소변기를 받쳐주는 힘이 예전 같지 않아질 때 생기기 쉽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방광이라는 소변 주머니가 있습니다. 소변을 모아두었다가 때가 되면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방광 아래쪽을 받쳐주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골반저근이라고 부르는데요. 말이 조금 어렵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당에 큰 장독대가 하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장독 안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 장독을 받치는 받침이 튼튼하면 조금 흔들려도 잘 버팁니다. 그런데 받침이 약해지면 겉으로는 장독이 멀쩡해 보여도 작은 흔들림에도 불안해집니다. 기침, 재채기, 웃음, 무거운 물건 들기. 이런 행동은 순간적으로 배 안쪽 압력을 올립니다. 방광 쪽으로 꾹 눌리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때 아래에서 받쳐주는 힘이 충분하면 괜찮은데 그 힘이 약해져 있으면 찔끔새기 쉬워집니다. 여성 선생님들은 출산 경험, 폐경 이후 몸의 변화, 오래 지속된 변비, 체중 증가, 잦은 기침 같은 것들이 겹칠 수 있습니다.
남자 선생님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립선 문제로 소변길이 예민해진 경우, 전립선 관련 치료나 수술을 받은 뒤 방광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경우, 또 당뇨나 신경 문제, 복용 중인 약의 영향이 얽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실금은 여자라서 생긴다, 남자에게는 없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일이 아닙니다. 몸 안에서 소변을 모으고 참고 내보내는 과정이 흔들릴 때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불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첫 번째로 헷갈리십니다. 소변이 새니까 물을 안 마시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잠자기 직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갈 수 있습니다. 외출 직전에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불안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을 너무 줄이면 소변이 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광이 더 예민하게 느껴질 수 있고 입도 마르고 변비가 심해지는 분도 있습니다. 변비가 심해지면 배 안쪽 압력이 올라가서 오히려 소변 새는 불편이 더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작정 물을 안 마시는 건 좋은 방향이 아닙니다. 두 번째 오해도 있습니다. 소변은 오래 참을수록 방광이 강해진다. 이것도 늘 맞는 말은 아닙니다. 너무 자주 가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오래 참는 것도 몸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방광은 억지로 버티라고만 하면 오히려 더 예민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종이에 손에 힘을 꽉 주고 있으면 나중에는 손이 더 떨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요실금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으니 그냥 패드만 쓰면 된다. 패드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필요할 때 쓰면 외출 불안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드만 쓰고 끝내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칠 수 있습니다. 왜 새는지, 언제 심해지는지, 내 생활에서 무엇이 영향을 주는지 이걸 같이 보셔야 합니다. 선생님, 지금 보고 계신 내용이 도움되신다면 화면 하단에 엄지손가락을 눌러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선생님의 좋아요는 대한민국 시니어 모두가 건강해지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무엇을 해보면 좋을까요? 복잡하게 많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소변 시간표를 한번 적어보세요. 둘째, 골반 아래 힘을 천천히 깨워보세요. 셋째, 방광을 예민하게 만드는 습관을 조금 줄여보세요. 먼저 첫째입니다. 소변 시간표를 적어보는 겁니다. 이걸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종이 한 장이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난 시간, 소변 본 시간, 물을 마신 시간, 커피를 마신 시간, 언제 찔끔 샜는지, 기침할 때였는지, 웃을 때였는지, 화장실 가기 직전이었는지 딱 이 정도만 적어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적으면 좋을까요? 요실금은 막연하게 생각하면 더 불안해집니다. 나는 하루 종일 새는 것 같아. 나는 밖에 나가면 무조건 실수할 것 같아. 이렇게 마음이 커져버립니다. 그런데 적어보면 보입니다. 아, 나는 아침 커피 마신 뒤에 더 자주 가는구나. 나는 장바구니를 들 때 더 불안하구나. 나는 기침이 심한 날 더 새는구나. 이렇게 내 몸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가계부를 쓰면 돈이 어디로 새는지 보이는 것처럼 소변 시간표를 쓰면 내 방광이 언제 힘들어하는지 보입니다. 처음부터 일주일 내내 쓰려고 하지 마세요. 3일만 해보셔도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간단하게 적으시면 충분합니다. 둘째는 골반 아래 힘을 천천히 깨우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케겔 운동. 이름은 익숙한데 막상 어떻게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가장 쉬운 느낌은 이겁니다. 소변을 보는 중에 잠깐 멈추는 느낌. 방귀가 나오려 할 때 살짝 참는 느낌. 그 아래쪽을 조용히 끌어올렸다가 다시 툭 내려놓는 느낌입니다. 배에 힘을 세게 주는 운동이 아닙니다. 엉덩이를 꽉 조이는 것도 아닙니다. 허벅지를 바짝 붙이고 버티는 것도 아닙니다. 소변길과 항문 주변의 깊은 안쪽 근육을 살짝 잡았다가 편하게 놓는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누워서 해보시는 게 편합니다. 숨을 참지 마시고요. 편하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아래쪽을 살짝 조여봅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힘을 풉니다. 처음에는 3초 정도만 해보세요. 10번씩 하루 한두 번이면 시작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세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무리하지 않게 꾸준히 해보는 겁니다. 하다가 아랫배가 아프거나 허리가 뻐근하거나 소변 보는 게 더 불편해지는 느낌이 있으면 멈추셔야 합니다. 내 몸에 맞게 천천히 가셔야 합니다. 셋째는 방광을 예민하게 만드는 습관을 조금 줄이는 겁니다. 여기서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볼 것은 카페인입니다. 커피, 진한 차, 에너지 음료, 탄산음료.
이런 것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방광을 더 바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커피 한 잔이 모두에게 나쁜 건 아닙니다. 커피를 평생 즐기셨던 분에게 오늘부터 무조건 끊으라고 말하면 오래 못 갑니다. 대신 줄이는 방법을 현실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하루 3잔 드셨다면 먼저 2잔으로 줄여보세요. 오후 늦게 드시던 커피는 오전으로 옮겨보세요. 외출 전에 습관처럼 마시던 커피는 그날만은 반잔으로 줄여보세요. 그리고 기침이 잦은 분들은 기침을 그냥 두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침을 할 때마다 배 안쪽 압력이 올라가니까요. 변비가 있는 분들은 변비도 챙기셔야 합니다. 화장실에서 힘을 세게 주는 일이 반복되면 골반 아래쪽도 같이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요실금은 소변만 볼 일이 아닙니다. 기침, 변비, 카페인, 체중, 움직임, 약 복용까지 내 생활 전체를 부드럽게 살펴봐야 합니다. 건강은 아프고 나서 챙기기보다 미리 알고 대비해 두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야 몸도 마음도 더 편하게 하루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 전이시라면 화면 아래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쉽고 똑똑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과학적 근거를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국립당뇨병 소화기 신장질환연구소에서는 골반 적은 운동, 그러니까 케겔 운동이 골반 아래 근육을 튼튼하게 해서 웃거나 기침하거나 재채기 할 때 소변이 새는 불편을 줄이는 데 쓰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요실금은 여성만의 민망한 문제가 아니라 몸의 받침힘을 다시 살펴봐야 하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다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운동을 한다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새는 이유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기침과 골반 아래 힘이 문제일 수 있고요. 어떤 분은 방광이 너무 예민한 쪽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약, 전립선, 당뇨, 신경 문제, 수술 후 변화가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루틴은 병원 치료를 대신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내 몸을 살피고 덜 불편한 방향으로 생활을 손보는 기본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정미 여사님 이야기를 다시 해볼게요. 정미 여사님은 처음엔 외출 전에 물을 거의 안 드셨습니다. 그래도 불안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이 마르고 변비가 심해지고 몸이 더 무거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3일 동안 소변 시간표를 적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한 가지가 보였습니다. 아침에 커피 2잔을 마신 날 오전 내내 화장실을 자주 가셨고요. 손주를 안고 계단을 내려갈 때 소변이 새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그 뒤로는 커피를 한 잔으로 줄이고 외출 전에는 화장실을 너무 여러 번 들락거리기보다 정해진 시간에 한 번 다녀오는 쪽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누워서 골반 아래 힘을 3초씩 조였다 풀었다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확 달라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2주쯤 지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밖에 나가는 게 전보다 덜 무서워졌어요. 이게 큰 변화입니다. 요실금은 하루아침에 기적처럼 사라지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 불안이 조금 줄고 화장실 위치만 찾던 마음이 조금 놓이고 외출 약속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이런 작은 변화가 선생님 하루의 활동 범위를 넓혀줄 수 있습니다. 남자 선생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63세 박 선생님은 요실금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자들 문제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렵고 참기 어렵고 화장실에 거의 다 왔는데도 조금 새는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물을 줄였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게 싫어서 저녁부터 물을 거의 안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불편은 계속됐습니다. 나중에 진료를 보면서 전립선과 방광 쪽 상태를 함께 살펴보게 되셨고 그 뒤로 생활 루틴도 같이 조절하셨습니다. 박 선생님이 가장 크게 느낀 건 이걸 숨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점이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요실금은 체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할 상황도 있습니다. 소변에 피가 보인다. 소변을 볼 때 통증이나 열감이 심하다. 갑자기 소변을 참기 어렵고 열이 나거나 옆구리가 아프다. 소변이 잘 안 나오고 아랫배가 빵빵하게 불편하다. 요실금이 갑자기 심해졌다. 다리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이상하다. 이런 경우에는 혼자 버티지 마시고 진료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남자 선생님 중 전립선 질환으로 진료를 보고 계시거나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거나 당뇨, 신경질환, 심장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생활 루틴을 바꾸기 전에 본인 몸 상태에 맞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성 선생님 중에서도 골반 장기 처짐 느낌이 있거나 질 쪽으로 묵직하게 내려오는 느낌이 있거나 반복되는 방광염이 있다면 그냥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마셔야 합니다. 무섭게 생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몸을 정확히 알고 가자는 뜻입니다. 사람 몸은 다 다릅니다. 같은 요실금처럼 보여도 속사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 몸에 맞는 방향을 찾는 게 먼저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이 영상 꼭 필요한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께도 한번 보내주세요. 특히 비슷한 증상으로 불편해하시는 부모님이나 주변 분들께는 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실금은 많은 분들이 말하지 못하고 혼자 숨기고 고민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외출을 줄이고 만남을 피하고 웃는 것까지 조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족이 이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선생님은 훨씬 덜 외로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기침할 때 찔끔 새는 건 그냥 나이 탓으로만 넘길 일이 아닙니다. 방광과 골반 아래 힘, 기침, 변비, 카페인, 체중, 약 복용 같은 것들이 같이 얽힐 수 있습니다. 둘째, 요실금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자 선생님들도 전립선, 방광, 신경, 약, 수술 후 변화 등으로 비슷한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셋째, 오늘부터는 무작정 참거나 물을 끊기보다 소변 시간표를 적고 골반 아래 힘을 천천히 깨우고 방광을 예민하게 만드는 습관을 조금씩 줄여보셔야 합니다. 몸은 말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신호를 보냅니다. 이런 신호를 오래 참고만 있으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선생님,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 마음까지 작아지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조금 다르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숨길 일이 아니라 살펴볼 일입니다. 참을 일이 아니라 몸의 흐름을 알아볼 일입니다. 선생님은 요즘 어떤 불편이 가장 신경 쓰이시나요? 편하게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기침, 갑자기 소변, 밤에 외출 이런 식으로 간단히 2-3자 정도만 적어보세요. 이렇게 적어보면 불편했던 마음의 짐이 조금은 덜어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귀한 댓글은 다음 영상 주제를 정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무병장수의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